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사람은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 기술? 하지만 더 많은 돈이나 좋은 기술을 제안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죠.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또 이해와 배려로 함께해야만 진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요. 배려에 관한 팁이 하나 있다면요. 상대에게 무엇을 배려할지보다는 어떻게 배려할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미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감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감기는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질병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참 감기를 뭐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좀 설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기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감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코나 목에 염증이 생겨서 콧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남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대체로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앓다가 자연 치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증상으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감기라는 어떤 진단명이 아니라 인후염, 비염, 부비동염 이런 네. 진단명을 듣게 되죠. 이게 그냥 우리가 감기라는 건 사실 병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감기, 코감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한약에서는 이 감기를 추운데 상했다 해서 상한, 바람에 상했다 해서 상풍, 열이 뜨겁게 나는 경우에는 온병이라는 진단명으로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감모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냥 외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신체가 적절히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어떤 위화감으로 인한 어떤 전신 증상이 감기인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라고 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그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건데요. 이 어디에나 다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특히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발생하는 걸 감기라고 하죠. 네. 성인에서 이 감기 증상은 보통은 한 일주일이면 좋아지죠. 근데 그중에 한 20% 정도는 그래도 한 2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지속될 경우가 많죠. 네. 2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35% 이상에서 2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도 있는데 사실 2주일 이상 감기가 지속되면은 어떤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뭐 다른 증상들이 막 표현되고 이러면은 이거 감기 말고 다른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2주 이상 감기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감기가 아닌가, 뭐 다른 질환인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즘 감기는 2주 네.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감기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자는 거? 그렇죠, 자는 거. 휴식이에요, 휴식. 네. 쉬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바쁘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쉬지 않습니다. 네. 쉬지 않고 감기약을 먹어서 아, 증상을 네. 그냥 완화시킨 상태로 계속 무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2주가 아니라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이 증상을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뭐 2주 지나면은 뭐 다른 증상이 발견된다면은 감기 말고 다른 증상을 의심해 보세요 그랬는데 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감기 걸렸다면 한 달, 2달 가죠. 그 이유는 바로 쉬지 않아서입니다. 네. 결국에는 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뭐 감기를 낫게 하는 가장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감기는 왜 걸리는 건가요? 몸이 약해져서? 네, 반대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몸이 약해져서가 저는 가장 맞는 표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감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은 세균에 의해서 어떤 접촉돼서 생긴다고 하죠. 그 외에 뭐 접촉을 하거나 공기나 뭐 콧물이 묻은 손이나 손수건, 뭐 휴지 같은 걸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뭐 어린이집, 뭐 학교 같은 수용 시설 같은 밀집 지역, 네. 그리고 이제 성인보다는 소아, 또 이제 집에 아이가 있는 어른, 그리고 이제 형제들 중에서는 형보다는 동생이 많이 걸리는 거 보면은 네. 뭐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도 약한 체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너무나 당연히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공해, 뭐 흡연은 감기를 잘 걸리게 하고 증상을 심하게도 만들죠. 특히 이제 감기는 환절기에 많이 유행하는데 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감기 요인이죠.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인체의 적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건조해진 날씨로 뭐 기관지를 덮고 있는 점막층은 마르는데 내 몸의 면역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감기에 잘 걸리는 게 이게 뭐 대체적인 감기의 원인인 거죠. 네. 한약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그냥 이제 좀 학문적으로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부적인 원인은 뭐 바람, 추위, 더위, 뭐 장마철과 같은 어떤 습함, 건조함, 열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몸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어떤 부적절한 식이나 과도한 신체나 정신적 노동, 스트레스나 어떤 지나친 성생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면역력이 무너졌을 때 이 외부 환경이 내 몸에 적응이 안 돼서 이 감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한의학적이나 아니면 요즘 서양의학적 방법, 서양의학적이나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감기하면 가장 갑론을박하는 게 감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치료를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낫는다 하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감기는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감기는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주 가벼운 감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아까 감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잠자는다는 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휴식이죠, 휴식.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이제 면역력의 회복이 유일한 감기 치료법인데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충분한 어떤 휴식을 못 갖기 때문에 뭐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근데 만약 치료 안 하게 되면은 거기는 뭐
이런 식으로 면역력만 튼튼하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완쾌가 되는데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부비동염, 중이염, 그리고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같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죠. 아, 특히 이제 네. 체력적으로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많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감기 치료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감기 치료를 할 때 뭐 네. 몸살이나 감기가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 약이나 먹어도 되냐? 아니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몸에 반응이 없는 경우, 뭐 2, 3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의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 의해서 그 각각 상황에 따라서 원인을 교정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감기는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기, 인체 전기를 북돋아주는 치료를 함께하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감기 치료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은 뭐 혹은 잘못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질환이 이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한의학에서도 꼭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 현대의학적 방법, 현대의학적이나 우리 한의학에서 감기를 바라보는 것들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는 정말 감기를 달고 살아요. 하시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면역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일반 성인보다 높고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는 감기 환자와 많이 접촉했거나 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경우, 방금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군이라고 이제 아이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감기 환자와 많이 접촉하는 경우, 보통 아이들은 1년에 뭐 적어도 한 6번에서 한 8번 정도는 감기 걸린다고 봅니다. 또 유아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감기 달고 살아요.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감기를 달고 있다고 할 때 실제로 그게 모두 감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네.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아이들 같은 경우 신체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감기 걸릴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8번까지도 걸리면 매달 거의 감기에 걸리는 거니까 네.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진짜 체질적으로 취약한 체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약에서는 감기에 유별나게 취약한 아이들이나 성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원인을 그래서 바라보고 있죠. 체질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감기에 걸린 상황에서 감기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았을 때 네. 아이들이나 어떤 성인의 체질을 고려해서 보통 이제 면역력, 전기를 증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체질과 신체 리듬을 알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 같은 경우에는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열이 나잖아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그 해열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그 해열제를 꼭 먹어서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야 된다. 혹은 그렇게 하느니 그냥 해열제를 안 먹이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참 기준을 잡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 열이라는 것이 이 발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열이 외부의 나쁜 균이 대한 어떤 몸의 저항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면은 몸의 저항력까지 함께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을 무작정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몸의 저항력,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나쁠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도 열이 너무 심하면은 온몸의 통증이나 두통이 심해지고 경기까지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 해열제를 쓰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은 38도 이상의 어떤 고열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해열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38도라도 3일 이상 그 고열이 지속되면 아이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해열제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네. 감기에 걸려서 열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이유 없이 열이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뭐 38도 이하라면 네. 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원인 불명열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소아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로 이제 감기가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열이 나는 열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열발진에 무조건적으로 해열제를 쓰는 거는 이제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이제 요즘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상식일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감기에 걸렸을 때 땀 빼면 좋다 하셔서 뭐 사우나를 가시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좀 열을 많이 내서 오히려 땀을 좀 내주면 그게 또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감기 치료제는 없다는 거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감기에 걸리는 우리가 바이러스들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느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네. 그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뭐 A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예를 들면 목감기 아니면 콧물 감기 위주로 나타나고 B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뭐 몸살 감기 위주로 나타나는 뭐 바이러스도 있고요. 바이러스별로 다 감기 양상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기에 땀을 빼면 좋다? 이것은 좀 잘못된 말이죠. 네. 물론 땀을 빼면 열이 식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감기에 뭐 무조건적으로 항증막 같은 데서 이제 땀을 많이 빼거나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또 땀을 빼는 것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탈수 같은 경우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도 무리하게 이렇게 땀을 빼면은 음액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땀을 갑자기 빼게 되면은 뭐 어지럽기도 하고요. 또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리고 뭐 이제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다른 증상들도 이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감기 치료를 위해서 한약 복약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복약법이 땀을 충분히 낸 다음에 이제 복약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내는 땀을 충분히 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따뜻한 상황에 맞게 따뜻한 미음이나 어떤 이제 적당하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갖고 축축하게 땀 내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인위적으로 강하게 땀을 빼는 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네.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또 감기에 걸리면 일단 네.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하셔서 잘 먹기도 하고 좀 주변에서 잘 챙겨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 모든 질문들이 이 정도를 지키는 정도가 좀 중요한데요. 네네. 감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기에 걸리면 보통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므로 입에 맞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네.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전기가 형성이 되거나 면역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고 기혈 흐름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감기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입맛이 좀 변한다는 분들, 입맛 네. 떨어졌어, 뭐 이런 분들 많죠. 네. 이런 것은 감기 중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더라도 당분과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입맛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 맞춰서 음식량을 그냥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네, 뭐 네. 억지로 뭐 안 먹히는 걸 막 먹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너무 막 입맛이 떨어졌을 때도 수분량과 당분을 좀 충분히 섭취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 네. 차를 마시는 건 뭐 아무 차나 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요즘 이제 웰빙 생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네. 가정에도 뭐 차를 많이 마시고 계시죠. 네, 네.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차를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섭취하고 뭐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얻어서 네.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뭐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감기 치료 효과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기 예방이나 뭐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보는데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 이 감기 치료를 뭐 차로만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증상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의사와 상담할 필요는 있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감기의 임상적 양상이 너무 무수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치료나 약제가 답이 될 수 없듯이 이 차 또한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뭐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기에 걸렸는데 생강차 먹고 버텼어요. 뭐 먹고 땀 많이 냈고 뭐 대추차 마셨고 뭐 어떤 아로마차 먹고선 왔는데 잘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좀 꽤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감기 양상과 상관없는 아로마차나 대추차, 뭐 생강차 잘못 드셔갖고 오히려 이제 치료 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초반부터 감기 걸렸을 때는 차보다는 뭐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의학적 도움과 거기에 맞는 차를 추천을 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죠. 감기에 걸리면 좀 가래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목도 네. 좀 붓고 목소리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이 가래를 뽑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게 네네. 도움이 좀 되나요? 가래는 기관지 염증이 있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래를 한번 뽑는다고 감기가 뭐 낫는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실제로 가래를 뽑으려면 기관지를 이렇게 마취하고 기관지 내신경을 해야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쉽게 가래를 뱉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가래를 못 뱉으니까 뭐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셔요. 근데 뭐 가래는 어린이는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삼키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삼켜진 가래는 음식이 들어가는 어떤 식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뭐 굳이 이게 뽑아낸다고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오히려 억지로 이렇게 가래를 뽑아내는 것이 이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린이의 경우 특히 아마 어린이 성인보다는 어린이의 네. 경우일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가래를 뽑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리면 주사 맞으러 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주사를 처방하지 않으셔도 제가 막 주사 놔주세요 네네네. 하는데 이게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감기 주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의 감기에 있어서 주사가 일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증상의 일시적인 감소 효과를 네. 나타내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그 주사 한 번 맞는다고 해서 감기가 빨리 낫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약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뭐 증상을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이럴 때는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은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지 감기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감기가 네. 2주가 보통 감기의 어떤 생로병사로 해서 병기가 한 2주 안쪽으로 감기는 끝나게 돼 있는데 네. 요즘 사람들이 2주가 넘고 한 달 가고 뭐 2달 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할 일들이 많으니까 주사 같은 거 맞고 그리고 이제 몸을 또 혹사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좀 강한 약을 쓰면서 몸을 혹사하게 되니까 2주 만에 나야 될 감기가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해주니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 거죠. 감기약을 먹냐 마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는 사실 항생제 사용인 것 같아요. 이 항생제 사용이 네. 좀 어떤가요?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감기 바이러스 중에는 항생제는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항생제 오남용국으로 지금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뭐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해서 오히려 이 감기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기 꼭 항생제가 필요한 감기가 있긴 있지만 무조건 감기 항생제를 먹는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자세입니다. 항생제가 근데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은가요? 항생제를 보통 이제 사실은 뭐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생제를 미리 먹게 되면은 항생제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항생제에 대해서 그 내성을 가져서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수표 세균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오남용은 결국에는 이 세균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꾸 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항생제가 들지 않게 되는 경우.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가 필요할 때 이 오남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약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치료를 못 하거나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치료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보통 독감 예방적 정도 많이 받거든요. 네. 이게 감기를 좀 덜 걸리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나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또 네. 감기 걸렸다고. 네. 굉장히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와 네. 감기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았다고 독감이 근데 독한 감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 예방 주사는 독감이란 거는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걸리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독감 예방 주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해 유행할 것 같은 그 독감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표현을 꼭 쓰더라고요. 그렇죠. 독감을 왜냐면 말할 독감도 때. 역시 그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해 왠지 유행할 것 같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예방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 예방 주사를 안 맞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독감이 걸릴 수도 있고요. 물론 걸릴 수 있어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보다는 면역력이라는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맞고 똑같이 몸 피곤하게 하면은 감기 걸립니다. 근데 그해 유행하는 독감이 아니라 그냥 다른 독감에 그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이 있을 경우에 네. 뭐 이번에는 뭐 B형 독감이 유행할 것 같아서 B형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C형이나 A형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감기라는 게 뭐 또 독감도 그렇지만 정말 뭐 예방도 쉽지가 않고 네. 관리나 조절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감기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감기 예방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네. 잠 잘 자고 뭐 이러면 감기 안 걸리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추운데 잘 안 다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수분이나 당분,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인체의 저항력이 길러질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기 걸렸을 때도 네. 발열 등의 증상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어떤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뭐 당분들의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감기 걸렸을 때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물 많이 마시라고 하죠. 네. 예, 탈수 증상을 통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감기 걸리면 가래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수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가래 뱉기 쉬워요. 그래서 아. 원활한 객단 배출을 할 수 있어서 이 수분을 좀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유를 이제 감기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좀 옅게, 그러니까 우유 한 컵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우유를 한 3분의 2 컵만 채우고 나머지는 따뜻한 물 채워 갖고선 이제 옅게 먹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에 위장 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마찬가지로 우유와 같이 뭐 다른 비슷하게 또 이제 위장 장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나 과일 등을 감기 걸렸을 때 아니 감기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급하게 수분 보충을 할 때는 뭐 소금물은 너무 짜서 먹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것들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데 면역력 기르는 건 참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면역력이 도움이 되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 방금 이제 송아 씨가 말씀하신 잠 충분히 자는 거죠. 충분히 자고 뭐 적절한 운동하고 네. 뭐 체조나 요가하는 거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건데 참 어려운 거죠. 이게 감기를 예방하는 건데 네. 가장 백전짜리 예방법이고 치료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도 감기 예방에 좀 신경 쓰이는 것이 좋죠. 네. 뭐 실내와 온도 요즘 같은 이제 추울 때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의 어떤 차이를 뭐 10도씩 5도나 8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너무 따뜻하게 있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덥거나 이렇게 지내면 오히려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한 5도에서 8도 정도 차이 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실내를 너무 따뜻하게 하다 보면은 건조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조해지지 않도록 습도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도는 뭐 50도에서 60도 정도, 60%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좋고 또 이제 너무 따뜻하게 한다고 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답답하죠. 네. 중간중간 환기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 안 되면은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이제 습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같은 때는 뭐 보온 중요시 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온 같은 경우 어느 부분을 보온해야 되냐, 몸 전체를 보온해 하는 것이 좋기도 하겠지만 특히 보온해야 될 부위는 목과 손, 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 따뜻한 보온 양말, 그리고 목도리 같은 경우가 위주로 되면은 이제 뭐 몸 전체가 좀 보온이 덜 되더라도 따뜻한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먼지가 잘 쌓일 수 있는 공간은 청소하는 것이 좋죠.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맨날 시키는 거지만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세면하고 세족하고 양치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감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감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뽕잎입니다. 뽕잎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뽕잎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뽕잎은 한약에서 상엽이라고 불리는 약재. 상엽. 네, 상엽이라고 불리는 약재인데요.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네. 좋은 음식이 하나, 뭐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 이 뽕잎입니다. 뽕잎에는 이제 항산화 성분인 어떤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런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은 운동을 적게 하고, 저만 그런가요? 운동을 적게 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뽕잎을 가까이 하면은 피를 맑게 하는 어떤 청열작용이 있다고 해서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성인병,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뽕잎, 상엽은 천연 당뇨병 치료제라고 부를 정도로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뽕잎은 이제 인슐린 분비 작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췌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인슐린 분비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뇨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뇌로 가는 어떤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평소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뽕잎을 달여서 차로 마시면은 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뇌졸중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눈을 맑게 하고 안구 건조 증상 해소에도 이 뽕잎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뽕잎차가 또 오늘 미니 강의 주제였던 감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요? 네, 한약에서 이 상엽, 뽕잎은 기침 치료에 자주 사용하는 한약재인데요. 네. 이 상엽은 뽕잎은 뭉쳐 있는 열과 풍을 해소시키고 이 건조한 폐에 진액을 보충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뽕잎은 기침 치료에 쓰이지만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찬바람만 쐬면 기침을 하는 분들의 기침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뽕잎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잘하는 어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어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이 뽕잎이 좋다고 해서 이제 과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몸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성질이 있다는 건 참고하셔서 뽕잎 차를 좀 복용을 해보시면 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뽕잎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62이고, 네. 몸무게 50kg. 네. 나이가 78.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박사님, 네. 제 남자인데요. 예, 예. 예, 다름 아니고 뭔가 하면은 제가 저 아는 사람이 그 아마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씨. 그 아마씨를 먹게 되면은 내가 좀 내 장이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그거 먹으면 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사왔댔는데 네. 그게 어찌 장에 좋은 것인지 그 부작용은 좀 먹게 되면 부작용은 없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먼저 물어볼 거는요. 예. 장이 어떠시길래 아마씨를 드시려고 합니까? 뭡니까 지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네. 저 변이 좀 가늘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화장실 자주 가고 변이 가늘게 나와서 3개월 전부터 예. 아마씨는 어떻게 드시려고요? 근데 이게 볶은 거라고 사온 거 보니까 볶은 거라 이렇게 하는데 네. 불에 그저 저 불에 볶은 이렇게 거를 예. 그 어떻게 드실 겁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뭐 가루 내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가루는 뭐 잘 못 내겠고 그냥 네. 이렇게 예, 아마씨 그대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 권장량이 어떤지 또 먹어도 괜찮은 건지 부작용이 없는 건지 그좀 그 우선 아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아마는 뭐 세계 뭐 10대 슈퍼푸드라고 해갖고선 뭐 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 아마 자체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기 예.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볶은 거 사오셨다니까 아마는 볶거나 아니면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이 맞고요. 볶은 걸 사오신 건 잘 사오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볶더라도 만약에 이제 체질에 안 맞게 되면은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경우 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배탈이나 뭐 복통이 있으면은 아마 섭취를 좀 끊는 것이 좋고요. 아, 그리고- 어저께 한번 먹어보니까요. 네, 그 뭐 이렇게 저 소주 반 잔 네, 정도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어보니까 네. 어쩌게 먹어보니까 그렇게 뭐 뭡니까 저 설사하고 복통하고 이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네,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복통이 나타나거나 설사가 나타나면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소주 반 잔 정도 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양이 좋습니다. 한 16g 정도 되는 양, 하루 섭취량을 아마씨는 이제 하루에 16g 정도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뭡니까 저 소주 한 잔 정도 반잔 정도겠죠. 분량인가요? 반잔 정도겠죠, 아마. 그 반 잔 부피로 따지면 분량?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적당한 양을 이렇게 드셨던 것 같고요. 16g 이하로 드시는 게 난데 그 모든 이제 기름기를 갖고 있는 C 성분에는요. 윤장 작용이라고 있어요. 우리 호두도 그렇고요. 뭐 그리고 잣이나 호두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것이 지금 연세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대변이 가늘고 자주 나오는 거 예방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면은 이제 잣이나 호두 같은 경우가 이 아마보다는 더 기름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독성도 조금 더 적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식품으로 이렇게 장 상태를 호전시키고 싶으면은 이 아마보다는 이런 다른 견과류가 낫지 않느냐. 모든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그 기왕 사왔으니까 그 먹어도 큰 부작용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먹어도 큰 부작용은 없으시고요.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소주 반 컵 정도, 소주 반 잔 정도의 그 부피로 드시면 됩니다. 예. 근데 장 건강이 지금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대변이 가늘고 자주 본다는 그 정보만으로는 우리 이제 상담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어떤 상태를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평소에 비해서 장이 안 좋다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뭐 치료보다는 뭐 식품을 통해 갖고서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노인들 같은 경우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어떤 윤장이라고 하거든요. 장의 건강과 어떤 원활한 대변 활동에는 견과류가 좋습니다. 또 기름기 많은 견과류들,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과 오히려 윤장 작용에 둘 다 도움이 되니까 뭐 견과류들 많이 드시는 거 좋습니다. 네. 견과류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하거든요, 아버님. 견과류들 뭐 아마도 예. 좋고 다른 것들 호두도 좋고요, 호두. 아몬드도 좋고요, 잣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잣이나 호두 같은 경우가 기름이 많으니까 오히려 아버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거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0221 쓰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사격 훈련 받을 때 귀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 청력도 떨어지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순환 잘 되는 약만 주셔서 복용 중입니다만 효과가 잘 모르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이제 이명과 난청 중에 네.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흔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굉장히 큰 소리, 사격이죠. 네. 포탄 사격과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총사격 같은 경우에 노출됐을 경우, 지속적인 고음에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 이 청력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양의학적에서는 혈액순환 개선제와 초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쓰기도 하는데 아마 그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났다는 건 치료가 좀 그 치료가 이게 항상 이명과 네. 난청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초기에 돌발성으로 생겼을 때 초기에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서 한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허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네. 신호로 표현을 해갖고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더 이상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면서 이제 약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난청과 그리고 이제 청력 손실되는 걸 예방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괜찮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지금 그 시기 이후에 얼마나 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기가 지나서 가장 좀 효과가 좋을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분이 지금 혈액순환 개선하는 약을 지금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건 계속 복용하면 좀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뭐 기본적입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기본적으로 우리 치료할 때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예를 들면 몸이 튼튼해지는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은 치료의 기본입니다. 이명이나 난청 같은데 특별히 도움되는 음식이나 약 같은 것들도 있나요? 약재? 이명이나 난청의 치료에 있어서 그 급성기와 만성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급성기는 이제 간화, 담화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경우 아니면은 평소에 막 소화 안 되는 고열량의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이나 음식을 줄이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비워주는. 이제 이게 지나고 이제 허증이 됐을 경우에는 평소에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 식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카페인 같은 경우 그리고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는 흡연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끊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